네, 올해 장마는 폭우가 잦은 데다 지역도 들쑥날쑥이어서 예측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도깨비 장마, 야행성 장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이번 장마의 특징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웨더 박선우 예보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는 강원도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100mm가 훌쩍 넘었는데요. 이런 국지성 폭우는 예측이 어려운 겁니까? 네, 장마정선은 보통 400km에 달하는 우역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비가 내리는 패턴은 강우폭이 좁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네. 장마정선 남쪽과 북쪽의 기단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수 패턴은 사실 워낙 국지적이고 장마전선의 불연성 면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저기압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비구름대를 추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보는 하루 이틀 전에도 가능은 하지만 어느 도시에 언제 얼마큼이 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보는 당일을 제하고는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부터 내린 비가 이미 일부 지역은 600mm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물폭탄인데 이렇게 비가 강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열대 기후상에서 나타나는 비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비가 내리는 기간이나 시간은 짧은 데 반해서 한 번 비가 내릴 때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우리나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고기압 세력이 대등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 사이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주로 북한 지역과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장기간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지역은 산악 지형도 많아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더욱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태풍 쏠릭이 소멸하면서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 북한 지방이 직격탄을 맞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태풍 쏠릭으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공급되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과 연계가 되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전선에 동반된 저기압 중심이 주로 북한 지역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 중북부 지역으로도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역시 폭우와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라면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벌써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된 곳이 많은데요. 최근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네. 산사면이나 흙밭으로는 물기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만 비가 내려도 산사태의 발생이나 도로 유실, 주택 침수 등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중부 지역에 폭우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나 인명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장마는 대체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네, 올해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하게 발달을 해서 평년보다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압계 패턴과 유산연도 현황 등을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중부지방에는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 K웨더 예보센터에서는 중부지방의 장마가 당초 예상되었던 20일 전후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평년과 비슷한 시기인 7월 25일을 전후해서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박선우 예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